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며칠 전에 그 서민이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간단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예, 아무도 그 동영상을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몇 명 보셨나요? 조회수가 거의 없는데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워요. 예, 왜냐하면 사실 제가 책임지겠다고 그 동영상을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제 생각을 그냥 이제 올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동영상도 똑같습니다. 어, 제 동영상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재테크 혹은 그 자산 증식에 자산을 높이는 데 있어서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건 제가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음, 그냥 한 개인의 의견으로서 음,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어, 제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요. 저의 어떤 그 자산 관리 방법의 한 큰 그 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은 이렇게 하고 저의 자산 관리는 또 다른 식으로 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음,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좀 할 내용을 적어봤어요. 그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부자가 꼭 돼야 한다라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어, 태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요즘 세상이 워낙 돈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되었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 특히 가지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부자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음, 나름 관심을 갖고 그동안 이제 공부도 하고 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 참고로 제 이전 동영상 부자가 서민 되는 아니, 서민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안 보셨으면 그냥 간단하게 한번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의 요지는 열심히 저축하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 국가도 안 좋아할 것 같고요. 예, 정부도 안 좋아할 것 같고, 기업도 안 좋아할 것 같고, 여러 서비스 부분에서 일하시는 그 뭐, 부동산 관련 일하시는 분들도 안 좋아할 것 같고, 사실은 그럴 텐데, 음, 왜냐하면 이제 저축을 하면은 자금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을 안 하게 되고 정부가 안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안 하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이고요. 물건을 안 사니까 기업도 안 좋아하는 거고. 어, 그런데 개인에게는 좋다는 내용이 제 그 요지였습니다. 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이 사실 제가 만들어 온 내용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여러 동영상을 읽다가 공감한 내용이에요. 예.
예, 어떤 분인지는 제가 지금 좀 이름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예, 이거 밝혀야 되나요? 제가, 근데 그분 혹시, 근데 이게 그분만 말씀을 하신 거는 아니고 사실은 뭐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그분의 성함을 제가 어떤 분의 설명을 듣고 얘기를 했는지는 밝히지 못해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싸게 나온 매물을 싸게 매입하고 가격이 회복되었을 때 뭐 비싸게 팔아도 되지만 뭐 욕심 안 내고 적정한 가격에 파는 것이 우리 서민으로서는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따라서 저희는 현금을 보유해야 돼요. 참 말은 쉽죠. 왜냐면 이게 말은 쉬운 이유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현금을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 그렇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열심히 일해봤자 돈은 딱 먹고 살 만큼만 주잖아요. 이 경제 세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노동자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딱 먹고 살 만큼밖에 안 줘요. 돈을. 그래서 그 현금을 보유하기가 힘들죠. 두 번째는 싸게 나온 매물을 산다고 했는데 이게 뭐 말이 쉽지 싸게 나온 매물이 뭐 있습니까? 팔려는 사람이 다 제값 받고 팔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하는 거는 뭐 금매 그런 게 아니에요. 금매라는 것이 사실은 그것도 잘못됐죠. 요즘은 누가 금매한다 그래서 물건을 헐값에 팝니까? 어떻게든 다 적정 범위에서 다 팔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저희가 이제 경기의 어떤 흐름을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 어느 정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기회를 못 잡으면 사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회를 못 잡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경기 흐름을 알면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그 저희 어떤 저희 어떤 경기 흐름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반드시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경기 흐름을 한번 볼까요?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그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오바마 정부 때 풀었습니다. 엄청나게 풀었죠. 예. 입이 벌어질 정도로 크게 풀었어요. 거의 뭐 매일 뭐 수백조의 돈을 매일인가요? 매월인가요? 그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돈을. 그냥 그 찍어가지고 FRB죠. 그 그냥 찍어가지고 푼 거예요. 그 물론 뭐 걔네들은 나름 시스템이 있긴 해요. 그 돈을 찍으면 그 찍은 거를 그게 연주 에서 사나요? 하여튼 국가에서 그 돈을 사가지고 뿌리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냥 뿌리는 건 아니에요. 걔네들 나름대로는 그 장부에 다 그 이제 그 연방준비은행이 돈을 찍으면 그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그 찍은 돈을 빌려서 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장부에 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 미국 경제를 살렸습니다. 무너지는 기업들도 뭐 구조조정하지 않았죠. 뭐 저기 GM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사실 망했다가 새로 세워진 똑같은 회사인데 GM이라는 이름을 다시 탄생한 회사인데 사실은 그대로 살린 거죠. 뭐,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 그 주가 상승시키고 이제 경기를 계속 살렸다고요. 그래서 그 막대한 돈들이 지금 그 미국의 그 실물 경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 들어갔나요? 그 저기 자본가들한테 들어갔어요. 그 돈들이 다. 예. 걔네들이 그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싸게 빌려가지고 그 이제 고용도 만들어내고 또 자기들 그 회사 주가도 올리고 또 뭐 펀드 매니저 펀드 운용하는 사람들은 또 뭐 이렇게 투자하고 이제 뭐 그렇게 경기가 돌아간 거죠. 근데 지금 그 그래서 거품인 거죠, 경제가. 천문학적인 돈들이 그 실제 그 지금 기업 그 이나 어떤 금융 세력의 자기의 돈도 아니면서 지금 자기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큰 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미국의 어떤 돈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진 상태입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찍었으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폭락했겠죠. 그러나 미국은 자기네 그러니까 아무리 찍어도 화폐 가치가 폭락 안 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찍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기 미국 달러는 세계적으로 거래가 통용되는 그 기축통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 미국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올랐죠, 사실은. 예, 더 아이러니컬하게요. 그런데 그 이 미국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를 이제 빼내야 돼요. 이제 그 거품을 빼낸다기보다는 그 어떤 이렇게 풀린 돈들을 이제 빼내야 됩니다. 이거를 안 빼내면 만일 안 빼내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뭐 지금 이 돈이 만일 이 지금 엄청나게 풀린 돈들이요. 아직 실물 경제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 엄청나게 풀린 돈들이 실물 경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아주 가속화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미국 경제에 파탄이 나는 거예요. 시민들이 예,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그래서 빨리 빼내야 돼요, 돈을. 이제 이 실물 경제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자산에 이제 이렇게 녹아들어야 자산을 에 녹아들어서 그 자산의 가치를 이제 버블로서 높인 이 돈들을 빨리 뽑아내야 되는데 그 이제 저울질 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 빨리 뽑으면 경기가 또 이제 둔화될까 봐. 이제 트럼프는 그런 시나리오를 원하지 않지만 안 뽑아낼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오바마가 트럼프한테 폭탄을 준 거긴 한데, 음, 그렇죠. 그 경기의 회복과 그 경기로 회복시키는 그 다이너마이트 밑에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같이 준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 느리게 좀 금리 상승을 하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왜냐면 지금 아직 뭐 이렇게 금리 상승에 대한 뚜렷한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따라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으면, 아니, 낮으면, 예, 안 되겠죠.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 누가 한국에다가 저기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그 돈 다 빼가지고 미국에다 갖다 냈죠. 한국에는 벌써 상당한 그 외국인들이 금액을 여러 형태로 투자를 해놨고, 그 투자 수익의 어떤 그 근간이 그 한국의 금리에 기초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금리가 그 계속 미국보다 낮아지면 그, 예, 뭐, 글쎄요, 뭐,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 대세고, 저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것은 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내용이어서, 뭐, 미국이 금리를 상승했을 때 한국은 금리를 상승 안 할 수도 있다. 상승 안 시킬 수도 있다.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에 대한 반론은 뭐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얘기는. 어쨌든 한국도 금리를 상승할 겁니다. 이미 좀 했죠. 예, 지금 금리가 2점, 이렇게 2%대까지 이제 그 1금융권에서는 2%대까지 가고 있죠. 거의. 미국하고 그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지금. 미국이 지금 한 1.5% 정도 됐나요? 예. 근데 한국의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한국의 그 자산 거품이 붕괴가 이제 불가피합니다. 왜냐면 그 왜냐면 그 예금이 더 매력적인 거죠. 이제 은행 금리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나 채권 뭐 그런 투자 상품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 상품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어, 그에 따라서 한국의 거품은 빠지게 될 겁니다. 자산 거품은요.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 여러 가지의 상품에 거품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요. 예. 뭐 이거를 나는 그렇게 안 본다. 뭐 이거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도 부인을 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제 그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시선을 글로 돌리기 때문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기가 침체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일단 뭐 기업의 주가가 낮아지면 기업으로서는 그 고용도 이제 둔화될 테고 그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고용도 둔화될 테고 이제 그 수익도 잘 안 날 테고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저축을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경기가 이제 계속 둔화된다고요. 그럼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 한국이 이 경우에 통화 발행을 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 한국의 그 통화 원화는 기축 통화가 아니고 그냥 사실 뭐 세계에서 그렇게 뭐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 돈의 가치가 상당히 평가절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자유롭게 돈을 찍지는 못해요, 사실. 미국과는 다르게요. 사실 일본보다도 되게 더 안 되죠. 일본은 어느 정도 그래도 또 기축 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도요. 중국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어떤 그 강대국의 상당히 이권인데 한국은 돈을 쉽게 못 찍을 거예요. 그래서 자산 거품 붕괴 시에 통화 발행으로서 이를 극복할 수는 없고, 그냥 자산의 가격이 이제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그 현금의 수요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이 자꾸 이제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그 현금이 필요한 누가 현금이 필요한가요? 예, 기업이 돈이 필요하고 여러 투자자들, 예, 이 어떤 금융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현금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금이 상당히 필요해요. 사실 이 돈이 정말 돈이거든요. 실물 경제의 돈보다 이 돈이 더 많아요. 이 금융권에 있는 더 돌아가는 돈들이 더 많은데 훨씬 많은데 이 현금이 없잖아요, 이제. 뭐 주식 주가도 안 넣고 주식에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현금 수요가 커져요. 이게 예전에 저희 20년 전에 그 IMF 때랑 비슷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상승이 더 가속화되겠죠. 저희 IMF 때 금리가 한 15%까지 올랐나요? 꽤 많이 올랐어요. 1금융권에서 15%까지 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막 상승하면 거품 붕괴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느 정도의 점진적 붕괴를 그냥 놔두는 정책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건전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데 모험적인 어프로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다가는 그, 그, 그 다음에서 이제 그 정권을 잡기가 힘들겠죠. 예. 그 두 번째는 어떻게든 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할 텐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어, 예, 그렇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는 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이거는 한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금리를 인하시킬 수도 없고, 통화 발행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계 경제는 이미 미국은 금리 상승을 크게 유도하면서 거품을 빼고 있고, 예. 외국인들이 돈을 한국에 투자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한국 정부가 뭐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집니다. 유일한 아는 구조조정인 거예요. 구조조정은 크게 두 가지로서 이제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불가피한 거죠. 이제
그 부실한 기업들은 정리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 건실한 기업들로만 이제 살아남게 해서 그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그 상황을 이제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뭐 이제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어, 이 좀 표현이 뭐하지만 사실 저희가 구조조정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넣잖아요. 그 구조조정하게 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그 돈을 넣을 여지를 준다고요. 이제 예,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 상당한 매물이 이제 쏟아질 것이고요. 이제 이 매물이 이제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이제 그 눈여겨볼 만한 상황일 것이고 이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아, 근데 이렇게 시나리오가 갈 것 같은데요. 음, 문제는 이제 그럼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가는 시기가 언제냐인 건데, 그거는 뭐, 사실 모르죠. 예, 사실 몰라요. 뭐, 어떻게 될지는, 그, 보면은 이제, 그 김대중 정권 때는, 정부 때는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IMF를 안겨줬고, 취임 동시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특단의 조치들을 했고, 사실은 그 많은 어떤 시련과 이제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그 노무현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아직 아무런 뭐 별다른 어떤 그 상황의 어떤 아직 감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뭐 미국도 금리를 아직 뭐 이렇게 올리는 그 신호를 크게 안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때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아,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서민이 이제 돈을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저축을 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어떤 기회가 온다 그러면은 이제 싸게 나온 매물을 이제 매입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부의 증식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흐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음, 이렇게 안 갈 수도 있고, 다른 시나리오로 이제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근데 다른 시나리오로 흘러가도 결국은 현금을 가진 사람이 어떤 기회를 봤을 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뭐, 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